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만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6세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 팁에 대해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ADHD 진단을 받은 남자아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ADHD 진단을 받았다 해서 모두 같은 ADHD인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육 태도에 있어서나 훈련에 있어서도 개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산만하다는 문제로 왔었고요. 지능 검사를 받았었는데 지능은 정상 범주이긴 했으나 딱 턱걸이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1점만 떨어져도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혼자놀이가 많았고 선택하는 장난감, 놀이 방식 모두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없었고, 또 놀이나 대화 중에 혼자서 웃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왜 웃는지 웃음 포인트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또 마찬가지로 맥락에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관에서는 친구를 밀치거나 꼬집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됐고, 또 책상 위에 올라간다든지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이런 부적응 행동도 같이 나타났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랑 제가 1년 정도 놀이 치료를 진행을 했고, 1년이 지난 종결될 무렵에는 아이가 단짝 친구도 생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한테 친해지고 싶다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다니고, 자기보다 느린 친구한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나 기분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같이 놀기 위해서 양보하고 차례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알고, 또 교사의 지시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지적으로 경직된 측면이 많은 아이여서 놀이 안에서 아이가 계속 지키려고 하는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건드려줬어요. 놀이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방차 놀이를 좀 패턴화된 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방차에 항상 같은 피규어를 태우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 피규어를 없애버렸어요. 땡땡아, 옆방 선생님이 빌려갔어. 어떡하지? 대신 뭐 태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놀이 순서가 소방차 놀이, 물고기 잡기 놀이, 인형 놀이 이런 순서로 딱 정해져 있다. 이러면은 또 바꿔줬어요. 땡땡아, 우리 물고기 잡기 놀이 먼저 하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제안도 하고, 혹은 아예 땡땡아, 선생님은 오늘 소방차 놀이 하기 싫어. 경찰차 놀이 하고 싶은데 우리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갈등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때 제안하는 새로운 놀이는 가급적이면은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패턴 놀이랑 흡사한 놀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스스로 접근하기가 쉬워서 거부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는 같은 장난감이지만 놀이 방법을 다르게 해보자고 제안도 할 수 있어요. 땡땡아, 오늘은 소방차 불 끄러 가기 전에 소방차 집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패턴적인 놀이 안에 새로운 놀이 방법을 끼워 넣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 외에도 늘 의자에 앉아 노는 아이라면은 때로는 바닥에서 놀게 유도를 하고, 또 늘 정적인 아이라면은 동적인 놀이를 유도를 하고 패턴을 깨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가 패턴화가 됐구나,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도록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거를 저항 없이 또는 최소한의 불안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놀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도 필요한 양육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치료 연계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부모님께 과제를 조금이라도 드리는 편이에요. 어머니께도 똑같이 아이가 늘 유지하려고 하는 틀이나 루틴이 있으면은 그거를 깨보려고 도전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늘 같은 길로만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은 자기가 꼭 먼저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스를 꼭 한 가지 주스만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다 깨보시라고 해요. 패턴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아이가 나중에 고집스러워질 수가 있고, 또 패턴이 사라지면은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이게 고착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학령 전기에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것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패턴 깨기를 많이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렸어야 했어요. 놀이 안에서는 사람 피규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아이가 동물을 고르면 저는 이제 동물원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가족들이 구경 가는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또 아이가 요리놀이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 피규어를 움직이면서
나는 얘가 엄마라고 할래. 얘가 밥을 만든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을 움직이면서 역할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동차 놀이를 하겠다 하면 역시나 사람을 태우도록 하고요. 하다못해 아이가 제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달라고 하면은 이거 선생님 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옆에 피규어가 엄마 피규어가 있다면 이거 엄마 거야. 이거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애가 인형에게 이제 말을 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형 몫을 내서 장난감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족 외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랑 잘 맞는 친구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이랑 놀 때 감정 반영 많이 해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유머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너무 웃겨. 뭐 또 보여줘. 이러면서 엄청 서로 자지러지게 웃었거든요. 아마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에 저처럼 반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신기한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외에 단 한 명이라도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사회성 발달에 한 걸음 성큼 내디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과제를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나오는 인물 중심의 만화를 보여주시라고 했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나 뭐 알파벳송, 자동차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이 연령대면은 캐릭터 만화가 많잖아요.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재미만을 추구한 내용이나 좀 과격한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가 안 봐도 틀어놓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원래도 관심이 없는 만화인데 보라고 해서 보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는 프로인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보라고 했어요. 노출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인기 있는 만화는 장난감도 많이 팔거든요. 장난감도 보여주면서 이게 그 만화에 나오는 애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너 이번 땡땡이도 이 만화 좋아한대 이런 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1대1로 친구랑 웬만하면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사회성이 낮은 아이는 단체 생활에서 사회성 발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한 명의 친구랑 친밀해지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어떤 특정 친구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땡땡아, 하늘이가 오늘 무슨 놀이 했는지 그리고 밥 잘 먹었는지 한번 관찰해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녀오고 나서 보통은 땡땡아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오늘 뭐 먹었어?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땡땡아, 하늘이는 오늘 뭐 하고 놀았대? 하늘이는 오늘 김치 먹었어? 하늘이 김치 싫어한대? 모른다고 하면 내일 물어봐 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친구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대화할 때 아이가 일단 했던 말들, 특정 이름, 노래 이런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맥락이 안 맞는 그 말을 할 때면은 이제 제가 아는 척을 하죠. 너 뭐 티니핑 얘기하는구나. 그거 만화잖아. 너 티니핑 좋아해?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련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근데 소방차 노래하다가 갑자기 그 만화가 생각났어? 하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해줘요, 애들이. 그러면은 저는 또다시 소방차 노래하다가 갑자기 그 만화가 생각났구나. 그 만화는 근데 소방차랑 다르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없다는 거를 좀 쉽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항상 갑자기 생각났구나 하고 이렇게 아이의 입장을 대신 꼭 말해줘요, 대신. 이 말을 아이가 좀 많이 습득을 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할 때는 아이에게 그 말은 하지 마. 그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떠오른 말을 참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맥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 표현을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왜 우리도 얘기를 하다가 맞다. 나 뭐 생각났는데. 나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전환할 때 쓰는 표현들을 우리도 늘상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갑자기 뭐 티니핑이 생각났어. 나 티니핑 좋아하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할 줄 알아도 상황이 그렇게 어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저와 동일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렸고, 만약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관심을 끌려는 의도 같으면 무시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 행동을 다룬 방법이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